불쾌 언니, 오빠가 요새 너무 지쳐서 잠깐 한눈 판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이혼하면 언니만 손해야. 남편이 젊은 여자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화려한 모피코트를 걸치고 찾아온 시누이는 찻잔을 거만하게 내려놓으며 적반하장으로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던 영숙의 손이 어느새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시누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물었어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 남편이 한눈 팔아도 기회 줄 거죠? 그 말에 얼굴이 씨뻘개져 길길이 날뛰는 시누이는 다가올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온 가족 앞에 폭로될 자기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만 차 안에 가득 울렸습니다. 영숙은 시동이 꺼진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맞은편 건물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모텔 입구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 박철우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영숙의 딸이라 해도 믿을 만큼 어린 젊은 여자가 찰거머리처럼 팔짱을 낀 채 바짝 붙어 있었어요. 여자가 까치발을 들고 철우의 뺨에 입을 맞추자 철우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징그럽게 흘리며 여자의 얇은 허리를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 든든한 팔이 낯선 여자의 몸을 다정하게 에스코트하고 있었어요. 영숙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운전대를 쥔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차 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에 억지로 힘을 꽉 주고 카메라 앱을 켰어요. 흔들림 없는 구도를 잡기 위해 영숙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숨을 멈췄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사로 찍히는 차가운 셔터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철우가 여자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자신의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 오르는 순간까지 영숙의 카메라는 단 한 번도 피사체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참담함이 밀려왔지만 영숙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빗길을 뚫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영숙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어요. 30년의 세월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서늘한 각성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2시간 뒤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영숙은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진한 술 냄새와 역겨운 여자 향수 냄새를 한가득 풍기며 철우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에 불을 훤히 켜놓고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툭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자고 왜 귀신같이 궁상맞게 앉아있어? 사람 피곤하게. 영숙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와 방금 인화해 온 선명한 사진 여러 장을 툭 던졌습니다. 빗속에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모텔을 나서는 철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본 철우의 눈동자가 일순간 크게 흔들렸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그는 헛웃음을 픽 치며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너 지금 이거 찍어서 나 협박하냐? 사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
모텔 1층 커피숍에서 차 한잔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미행해서 뒤를 밟아? 징그러운 여편네 같으니라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걸 방 안에서 했나 보네요. 영숙의 목소리는 형광등 불빛보다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전곡을 찔린 철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내 말이 거짓말이라 쳐. 남자가 밖으로 돌다 보면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50 넘어서 도장 찍고 나가면 내가 어쩔 건데? 처음에 우리 시댁에서 보태준 2억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만한 집에 발 뻗고 살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내 덕에 평생 사모님 소리 듣고 호강했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철우는 놓여있던 이혼 서류를 두 손으로 북북 찢어 허공에 집어 던졌습니다. 영숙은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시댁 공장의 꾸준히 일을 도맡고 부도 위기 때마다 거래처 대금과 밀린 급여를 맞추며 공장을 버텨낸 건 자신이었지만 남편은 그 모든 공을 오롯이 자신의 능력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재수없게 어디서 밤중에 서류질이야 라며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만이 거실 바닥에 눈처럼 흩어졌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채 치우기도 전에 초인종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모피 코트를 펄럭이며 신우이 혜란이 불도저처럼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간밤에 영숙의 기세에 내심 쫄았던 철우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입단속을 시켜달라고 SOS를 친 것이 뻔했습니다. 혜란은 젖은 우산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거실 소파 한가운데 거만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숙이 말없이 내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맛에 안 맞는지 인상을 팍 쓰며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올케 언니, 아침 대바람부터 오빠 잡돌이 했다면서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오빠가 요새 공장일로 너무 지쳐서 밖에서 잠깐 한눈 판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 나이에 이혼 타령을 해? 영숙은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헛웃음만 새어나왔어요. 잠깐 한눈을 팔아? 아가씨, 그게 지금 멀쩡한 아내 앞에서 할 소리예요? 어머, 내 말이 틀렸어요? 여자 팔자 뒤웅박이라는데 50 넘어서 이혼하면 언니만 손해야. 오빠가 언니한테 재산 분할 곱게 해줄 사람 아니라는 거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집안에서 처음에 2억씩이나 대줘서 세운 공장인데 그거 빼고 나면 언니 빈털털이야. 그냥 얌전히 눈 딱 감고 모른 척 덮고 살아요. 혜란의 뻔뻔한 훈계에 영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희생은 휴지 조각 취급하고 오직 시댁의 돈만 내세우며 올케를 짓밟으려는 혜란의 태도는 30년 전 시집온 첫날이나 지금이나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어요. 영숙은 쥐고 있던 쟁반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혜란의 두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아가씨. 영숙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혜란이 흠칫 놀라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영숙은 흔들림 없는 맹수의 시선으로 혜란을 응시했어요.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 남편이 밖에서 젊은 여자랑 모텔 들락거리며 한눈 팔아도 당연히 기회 줄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순간 혜란의 얼굴이 끓는 물에 들어간 홍당무처럼 시뻘개졌습니다. 화려하게 풀 메이크업을 한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경련을 일으켰어요. 뭐시라고?
우리 그이가 저기 널브러져 자는 오빠랑 같은 수준인 줄 알아? 어디서 재수없게 남의 귀한 남편한테 악담이야. 한평생 나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사람한테 감히. 헤라는 길길이 날뛰며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숙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녀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잘 살고 있는 남의 남편을 걸고 넘어져 라고 악을 썼어요. 그리고는 씩씩대며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정만이 무겁게 내려앉은 거실에 홀로 남겨진 영숙은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내로남불의 극치였습니다. 자기 오빠의 추악한 외도는 돈으로 덮어줘야 할 사소한 실수고 자기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는 성인군자라 굳게 믿는 저 오만한 시누이의 착각이 우스웠습니다. 해란이 발작하듯 날뛰는 꼴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끓어오르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영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을 천천히 주워 모았습니다. 단순히 도장을 찍고 이 집을 나가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자신을 피가 마르도록 착취해 놓고 시댁 돈줄만 믿고 유세를 떠는 저 인간 쓰레기들의 썩어빠진 바닥까지 모조리 부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영숙의 등 뒤로는 완벽하게 낯선 그리고 서늘한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란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거실에 홀로 남은 영숙의 곁으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어요. 수화기를 귓가에 가져다 대기도 전에 다짜고짜 호통치는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너 이 물건아,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 들어? 남자가 밖에서 땀 흘려 돈 벌어오면 기생충처럼 파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본 처 행세야. 영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자 시어머니는 기고만장해서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매달 공장에서 주는 생활비고 내 친정 제사 비용이고 10원 한 장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쥐뿔도 없는 친정에서 몸뚱이 하나 달랑 온 거 걷어서 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어졌습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차갑게 거실을 맴돌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슴을 치며 억울해했을 영숙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입가에는 도리어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철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두꺼운 가죽 장부 3건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시댁 공장에 진짜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도 사장 명함을 파고 다니는 철우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며 부도 위기를 막아낸 것도 매일 밤 코피를 쏟으며 거래처 대금과 밀린 급여를 맞춰 공장을 버텨낸 것도 오직 영숙이었어요. 허세에 찌든 시댁 식구들이 고급차를 굴리며 골프장으로 향할 때 영숙은 공장의 허위 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의 차이를 따로 기록하며 그들의 지독한 탈세와 비리 잔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동시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와 수당, 따로 모아온 개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투자해 이미 시댁 재산을 훌쩍 뛰어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었어요. 해란이 친정 공장에 몰래 넣어둔 돈까지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끊겠다는 시어머니의 하찮은 협박은 영숙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목줄은 영숙의 손아귀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영숙은 무거운 코트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향한 곳은 동네 번화가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미용실이었어요. 고향 동생 미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영숙이 들어서자 손님 머리를 다듬던 미자의 손길이 우뚝 멈췄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수척해진 영숙의 얼굴을 본 미자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어요. 미자는 서둘러 직원들에게 마무리를 지시하고 손님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미용실의 셔터를 반쯤 내린 뒤 영숙을 안쪽 휴게실로 이끌었어요. 아무도 없는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자는 영숙의 마른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영숙의 굳어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숙은 어젯밤부터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토해냈어요. 미자는 자기 일처럼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형부 그 미친 인간, 내가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언니가 그 공장 살리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 함께 눈물을 글썽이던 미자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는 밖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확 낮췄어요. 언니 혜란이 그 기집애 아까 언니 집 와서 난리쳤다고 했지? 자기 남편은 완벽하다고? 기가 막혀서. 방금 나간 그 파마 머리 아가씨, 누군지 알아? 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미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요새 입만 열면 자기 스폰서 자랑을 아주 동네방네하고 다니거든. 미용실 단골들 단체방에서까지 남자가 아파트도 얻어주고 명품백도 사줬다고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그런데 그 스폰서라는 인간 이름이 최만수야. 혜란이 그 기집애 남편 말이야. 영숙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혜란의 입에서 매일같이 성인군자라 칭송받던 그 최만수가 상습적인 바람둥이였다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미자는 휴대폰에서 그 여자가 단골 손님 단체방에 자랑하듯 남긴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오빠가 본처는 늙고 퍼져서 쳐다보기도 싫대요. 조만간 위자료 쥐어주고 쫓아낼 거라고 나보고 조금만 기다리라던데 어제도 핑계대고 내 오피스텔에서 자고 갔잖아. 젊고 콧소리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좁은 휴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영숙의 머릿속에 아침나절 거실에서 길길이 날뛰던 혜란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오빠랑 같은 줄 알아? 라며 악을 쓰던 그 오만한 표정이 떠오르자 영숙의 입술 사이로 차가운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타겟이 영숙의 눈앞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소파에 앉아 있던 영숙의 귀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우가 만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고꾸라졌어요.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함께 바닥에 대자로 뻗은 철우는 이내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철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철우의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철우가 술에 취해 잠금도 풀린 채 떨어뜨린 휴대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이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고 최만수와의 대화방을 찾아냈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리던 영숙의 손이 어느 순간 딱 멈췄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더러운 텍스트들이 시야에 박혀들었어요. 매제, 오늘 그 어린애랑 모텔 간다며? 형님이 알리바이 확실하게 대줄 테니까
푹 쉬다와 키읔키읔키읔. 아유 형님 최고. 형님도 형수님 몰래 만나는 그 아가씨랑 언제 더블 데이트 한번 하시죠. 마누라들 몰래 노는 게 제일 짜릿한 거 아닙니까? 키읔키읔키읔. 늙은 여편네들 집에서 밥이나 차리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인생 즐겨야지. 걸리면 갱 용돈 좀 쥐어주면 조용해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서로의 불륜을 부추기고 알리바이를 조작해주며 평생을 바쳐 헌신한 아내들을 벌레 취급하며 조롱하는 두 악마의 민낯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꾹 누르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번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유린한 더러운 공모였어요. 영숙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대화 내역과 사진, 동영상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전송 완료를 알리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오르자 영숙은 철우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던져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선 그녀의 손에는 남편과 시댁 전체를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을 향한 일말의 미련조차 흔적 없이 타버린 자리에는 오직 서늘하고 잔혹한 승리를 향한 집념만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셔터가 굳게 닫힌 미용실 안에는 짙은 파마향 냄새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업을 마친 미자는 믹스커피 2잔을 타서 좁은 휴게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종이컵을 꽉 감싸쥐었어요. 컵에 뭉근한 온기가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손끝을 천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탁자 한쪽에 놓인 영숙의 낡고 해진 다이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나 언니 아니었으면 10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 기억나? 미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유난히 춥던 겨울, 미자의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웠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장 수술비 1,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던 미자 앞에 영숙이 검은 비닐봉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독한 감시와 철우의 방탕한 씀씀이 속에서 영숙이 생활비를 아끼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을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우선 어머니부터 살리고 봐. 무심한 듯 툭 던진 그 한마디와 두툼한 돈다발은 벼랑 끝에 내몰렸던 미자 모녀를 지옥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썩지 않는 동아줄이었어요. 미자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굳은 살이 옹이처럼 박인 영숙의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웃던 미자의 눈가에 시퍼런 도끼가 서서히 차올랐어요. 형부랑 혜란이 그 미친 기집애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지들은 멀쩡히 살 줄 알았대? 언니, 이번엔 내가 언니 칼이 될게. 언니는 뒤에서 판만 짜. 며칠 뒤 주말 오후 교회의 인적 드문 모텔 주차장 구석에 미자의 낡은 경차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미자가 백미러를 힐끗거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며칠 전 미용실을 찾은 그 파마머리 내연녀가 오늘 스폰서 오빠가 머리 예쁘게 하라고 용돈 줬다. 이따 오후에 외곽 리버뷰 모텔로 드라이브 간다며 동네방네 입방정을 떨어댄 덕분에 이렇게 완벽한 잠복이 가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영숙은 무릎 위에 고화질 망원 렌즈가 장착된 묵직한 카메라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모텔의 어두운 입구를 향해
고정된 지 어느덧 2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어요. 그때 모텔 1층의 자동문이 좌우로 열리며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혜란이 매일같이 한평생 자신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성인군자라며 칭송해 맞이 않던 그녀의 남편 최만수였어요. 만수는 젊은 여자의 허리에 노골적으로 두꺼운 팔을 감고 끈적하게 몸을 밀착한 채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가 까치발을 들고 만수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만수가 파렴치한 웃음을 터뜨리며 여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어요. 영숙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무릎 위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렌즈 너머로 두 사람의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선명하게 빨려 들어왔어요. 찰칵, 찰칵, 찰칵. 거친 셔터 소리가 좁은 경차 안을 서늘하게 채웠습니다. 만수와 내연녀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이목구비가 완벽하게 식별되는 고화질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찍혔어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영숙이 카메라를 무릎 위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렌즈를 꽉 쥐었던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붉게 패어 있었어요. 목표를 달성했다는 짜릿한 쾌감과 동시에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지독한 혐오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텅 빈 거실에서 식은 국에 대충 밥을 말아 넘기던 영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신우이 박혜란이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무섭게 혜란에 거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케 언니, 이번 주말이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인 거 설마 까먹은 건 아니지? 언니 요새 우리 오빠랑 냉전 중이라고 집안 대소사 팽개칠 생각 마. 며느리 도리는 뼈가 부서져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영숙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며칠 밤새워서 감동적인 가족 영상 쫙 편집해서 USB에 담아뒀거든. 이따 오토바이 킥으로 보낼 테니까 언니가 잔치 당일에 한정식 집에 제일 먼저 가서 빔 프로젝터 세팅하고 제대로 나오나 기계 테스트 좀 해놔. 난 아침 일찍 샵 가서 머리 세팅하고 어머니 모시고 천천히 갈 거니까 실수 없이 해도. 자신은 잔치의 주인공처럼 예쁘게 치장하고 늦게 나타나 친척들의 박수만 받겠다는 뻔뻔한 심산이었습니다. 귀찮고 티 안 나는 기계 세팅 같은 굳은 일은 전부 만만한 며느리 올케에게 떠넘기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겠다는 그 태도에 영숙의 입가로 차가운 조소가 번졌어요. 영숙은 아주 담담하고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당에 일찍 가서 기계 세팅,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의 등 뒤로 거실의 낡은 괴종시계가 무겁게 초침을 넘겼습니다. 혜란이 제 손으로 직접 자신들을 묻어버린 지옥의 열쇠를 건네준 셈이었어요. 칠순 잔치를 단 하루 앞둔 늦은 밤, 거실의 모든 조명이 꺼진 채 영숙은 식탁 위에 노트북만 덩그러니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노트북 측면에는 낮에 혜란이 퀵으로 보낸 반짝이는 은색 USB가 꽂혀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혜란이 정성껏 만들었다는 어머니 은혜 최종 MP4라는 파일이 떠 있었어요. 영숙은 마우스로 그 파일을 클릭해 주저없이 휴지통에 던져넣고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숨겨두었던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카메라로 찍어온 만수가 내연녀와 모텔을 드나드는 선명한 고화질 사진들, 그리고
며칠 전 철우의 폰에서 확인해 확보한 남편과 심해부의 역겨운 조롱 카카오톡 캡처본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이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모아 슬라이드쇼 형태의 영상 파일로 재빨리 엮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폭로 영상의 재생 길이를 해란이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3분 40초로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영상의 이름을 어머니은 해체종, mp4로 똑같이 수정해 USB 최상단 폴더에 덮어 씌웠습니다. 누가 봐도 효심 가득한 칠순 기념 영상으로 완벽하게 위장된 상태였습니다. 마우스를 쥔 영숙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시퍼렇게 머물져 왔던 수모를 오직 제 손으로 단숨에 끝장낼 수 있다는 그 차갑고도 압도적인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노트북 화면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식탁 한쪽에는 시댁 공장의 추악한 탈세 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장부 사본과 핵심 거래 자료, 철우가 도장을 찍어야 할 이혼 서류가 든 두툼한 가죽 가방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맡겨둔 뒤였습니다. 영숙은 노트북에서 은색 USB를 조용히 뽑아내어 그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침내 지옥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영숙은 베란다 창살 너머로 고요하게 잠든 도시의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적막한 밤이었지만 당장 내일 날이 밝으면 저 오만하고 역겨운 집안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대하고 잔혹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대형 한정식집의 VIP 특실은 화려한 금빛 장식과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시댁 친척들만 좋기 30명이 넘었어요. 최고급 비단 한복을 빼입은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웠고 철우는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느라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잔치판 한가운데서 영숙은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친척들 중 누구 하나 수척해진 영숙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영숙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서서 친척들이 벗어놓은 외투를 정리하고 빈잔을 치웠어요. 그때 철우가 친척들 앞에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과시하듯 영숙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어이, 거기 서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말고 물수건이나 좀 새로 가져와. 사람이 센스가 그렇게 없어서야 원. 모욕적인 턱짓과 반말이 날아들었지만 영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식당 종업원에게서 새 물수건을 받아 철우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특실 맨 앞쪽에 설치된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숙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어젯밤 자신이 덮어 씌워둔 은색 USB를 꺼냈어요. 노트북 단자에 그것을 꽂아 넣는 영숙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서늘하고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혜란과 그녀의 남편 최만수가 요란하게 등장했습니다. 혜란이 특유의 콧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특실아는 한층 더 시끄러워졌어요. 고급 요리들이 쉴 새 없이 상 위로 깔리고 술잔이 몇 바퀴 돌며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때 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숟가락으로
유리잔을 챙챙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헤라는 득에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자, 우리 친척 어르신들.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을 맞아서 제가 건배사 하나 올릴게요. 우리 집안이 원래 화목하고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우리 오빠가 최근에 사업하느라 피곤해서 작은 실수 좀 했다고 집안 시끄럽게 구는 올케 언니. 저기 구석에 뚱하게 서 있지만 말고 우리 그이 좀 보고 배워요. 헤라는 옆에 앉은 만수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한평생 나밖에 모르는 이런 가정적인 남자가 바로 우리 집안 수준이야. 여자는 자기 남편 하기 나름이라는데 올케 언니도 복에 겨운 줄 알고 집안일 좀 잘 건사해요. 만수는 멋쩍은 척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허허거렸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맞아 만수 서방만 한 사람이 없지라며 맞장구 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철우마저도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며 영숙을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노트북 옆에 선 채로 한 손에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을 짓밟으며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저 역겨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일말의 동정심조차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자,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제가 오늘 어머니를 위해서 며칠 밤새워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올케 언니, 거기 기계 세팅 다 해놨죠? 얼른 틀어봐요. 헤란이 과장된 몸짓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특실 안의 조명이 스르륵 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얀 대형 스크린으로 모여들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 대신 기계적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화면이 팍 하고 밝아진 순간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화면에는 최만수가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의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더듬으며 교회의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만수의 파렴치한 웃음이 특실 벽면을 압도했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멍청한 탄성을 시작으로 찰칵거리는 효과음과 함께 사진이 3초 간격으로 무자비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만수, 모텔 입구 안쪽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차 안에서 농염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헤란이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성인군자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100인치 대형 스크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어서 사진이 멈추고 검은 배경 위로 노란색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글씨는 뒤에 앉은 사람도 똑똑히 읽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하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매제, 오늘 그 어린애랑 모텔 간다며? 형님이 알리바이 확실하게 대줄 테니까 푹 쉬다 와 키읔키읔키읔. 아유 형님 최고. 마누라들 몰래 노는 게 최고죠. 키읔키읔키읔 걸리면 용돈 쥐어주면 조용해집니다. 화면 속 대화의 주인공은 박철우와 최만수였습니다. 잔치판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쥐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어요. 아무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독한 정적이 식당 안을 짓눌렀습니다. 이게 뭐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헤란이었습니다. 스크린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두 눈이 기괴하게 커져 있었어요. 화려한 화장으로 덮여있던 얼굴이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지며 흉측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헤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만수와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이내 짐승의 비명 같은 괴성을 내질렀어요. 아, 이 미친 새끼야. 너 인간이야. 내가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완전히 이성을 잃은 혜란이 눈을 뒤집으며 식탁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앞에 놓여있던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집어들어 만수 앞 식탁 위로 내리쳤어요. 아! 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고기 건더기가 만수의 명품 셔츠 위로 처참하게 튀었어요. 헤라는 쓰러진 만수 위로 올라타 그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특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살려, 헤라나 진정해라. 놀란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상석에 앉아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는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헉헉거리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 그대로 의자 옆으로 무너졌어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님 쓰러지셨다. 친척들이 시어머니 곁으로 몰려가 소란을 피우는 사이 철우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불륜 공모 문자가 온 가족 앞에 낱낱이 까발려진 충격에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동자만 미친 듯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박살난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영숙만이 그 누구보다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매부가 뒹구는 바닥을 충격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영숙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것은 30년의 굴레를 끊어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승리의 징표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한정식집 특실 한가운데서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던 철우의 초점이 천천히 영숙을 향했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 서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내의 표정을 마주한 순간 철우의 눈동자에 핏발이 붉게 터졌어요.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견고한 세상이 저 하찮은 아내의 손끝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수치심을 넘어선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철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영숙의 목을 조를 듯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녀는 들고 있던 두툼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 뭉치들을 꺼내 철우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후려치듯 뿌렸습니다. 펄럭 펄럭. 철우가 도장을 찍어야 할 이혼 서류와 공장의 더러운 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장부사본, 핵심 거래 자료가 철우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서류의 무게에 철우는 헉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내용을 확인한 철우의 핏발선 눈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영숙은 엎드린 철우를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한눈 판 건 사업하다 스트레스 받아 생긴 실수라면서 내 동생 남편이 한눈 판 건 하늘이 무너질 일이니? 철우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서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뜯고 있는 혜란과 만수 그리고 충격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한 번씩 차갑게 훑어보았어요. 내일부터 변호사 통해 국세청의 핵심 자료 전부 들어갈 거다. 당신들이 내 등골 빼먹으며 쌓아 올린 그 알량한 성벽 내 손으로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 어디다 같이 바닥까지 망해봐. 그 말을 끝으로 영숙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등 뒤에서 철우의 절망적인 비명과 혜란의 악다구니가 특실문을 뚫고 쏟아졌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가벼웠어요.
30년이라는 지독한 족쇄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미자의 미용실은 아침부터 파마를 하러 온 동네 아줌마들의 열띤 수다로 시끌벅적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 원장님. 그 소문 들었어? 저기 언덕 위 박 사장네 공장, 결국 세금 폭탄 맞아서 전 재산 다 압류당하고 경매로 완전히 넘어갔다며? 머리에 롤을 만 아주머니가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바람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가위질을 멈추고 입꼬리를 실룩이며 신나게 맞장구를 쳤어요. 압류가 뭐야, 빚잔치 하느라 남은 속옷까지 다 털렸대. 시어머니라는 노인네는 그날 칠순 잔치에서 며느리가 틀어준 영상 보고 쓰러져서 아직도 요양병원에서 혈압 때문에 고생한다지 뭐야. 아유, 꽃이다. 그 시누이 혜란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어떻게 됐대? 자기 남편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말도 마.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재산 싹 다 빼돌리고 이혼 서류 던져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났어. 친정 오빠 공장에 몰래 넣어둔 돈도 압류당해서 다 날아가고 지금 저기 달동네 단칸방에서 매일 술에 절어 산다잖아. 미용실 안은 고소하다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악인들의 말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통쾌한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미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가볍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언니, 내 복수 어때? 같은 시각 시내 중심가에 우뚝 솟은 으리으리한 새 상가 건물 앞. 대리석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1층 로비의 회전문이 돌며 영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당한 목과 개인 투자로 치밀하게 불려온 자산으로 매입한 그녀 오롯한 소유의 건물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영숙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따위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막차에 오르려던 순간이었어요. 건물 기둥 뒤에서 시큼한 악취를 풍기는 꾀재재한 그림자 하나가 툭 튀어나와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영숙아.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옷은 언제 빨았는지 모르게 시커먼 때가 낀 노숙자 같은 남자가 영숙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철우였어요. 한때는 고급 외제차를 몰며 사장 소리를 듣던 기고만장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낀 채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공장도 넘어가고 어머니 병원비에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잠잘 곳도 없어. 당신 건물 옥탑방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받아줘. 응? 철우의 찌질하고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는 영숙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남자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청춘을 바쳤던 자신이 가여울 만큼 눈앞의 사내는 그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어요. 영숙은 더럽혀진 구두코를 한 걸음 뒤로 물리며 차갑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밖에서 사업하다 스트레스 받아 잠깐 한눈 판 거라 그랬지. 철우가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영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건물 앞 광장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나도 당신 가족한테서 한눈 좀 팔았어. 그러니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완벽한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영숙은 로비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어요. 경비원님, 여기 입구에 잡상인이 길을 막고 있네요. 불쾌하니까 당장 밖으로 치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달려나와
철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영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철우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져 갔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대리석 바닥을 밟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며 밖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단단한 승리자의 여유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흐르고 있었어요. 얼마 후 도심 외곽의 평온한 전원주택. 넓고 잘 가꿔진 정원 위로 붉은 노을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흔들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최고급 닭이 세트에서 갓 우려낸 차를 한 모금 머금었어요. 은은한 찻잎의 향기가 코끝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곳에는 툭하면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도 오만한 시누이의 가스라이팅도 뻔뻔하게 배신을 일삼던 남편의 구도 소리도 없었어요. 오직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만이 영숙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영숙의 입가에 눈부시게 환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지독했던 가족의 배신과 30년의 희생을 딛고 스스로 일궈낸 이 찬란한 고요함.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맞이하는 완벽하고도 눈부신 자유의 저녁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영숙의 미소가 그림처럼 남으며 그녀의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찬란한 풍경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영숙 씨의 사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남이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당당히 일어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상처받으며 홀로 버텨온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영숙 씨처럼 끝내 자기 삶을 되찾을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라는 모진 세월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맞이한 영숙 씨에게 이제는 평온한 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30년 동안 참고 버티다 끝내 자기 삶을 되찾은 영숙 씨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본인 인생만 사세요. 라는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모여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